왜? 일본은 관광 자원이 풍부할까? 관광 자원의 사전적 의미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 동기나 의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관광 대상을 가리킵니다. 아름다운 자연, 맛있는 음식, 각종 역사적 건물 또는 상징적인 건물,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같은 문화시설, 대규모 이벤트, 해당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 컨텐츠, 쇼핑 아이템 등이 관광 자원이라 할 수 있죠. 교통시설의 발달로 인해 관광이 하나의 산업이 되었어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관광 수입만으로 엄청난 규모로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일본도 외국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많은 수입을 올리지만 한편으로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려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오버투어리즘이라는 폐해를 낳고 있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관광 자원이 풍부할까요? 먼저 아름다운 자연이에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국토의 많은 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후지산을 비롯해 3,000m가 넘는 산이 20개가 넘을 정도로 높은 산이 많고 활화산이 많은 나라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등산 관광을 가기도 한답니다. 또 화산으로 인해 온천이 발달해 있어요. 모두 온천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광을 하면서 여독을 풀 수 있는 온천이 있다는 것은 더없이 좋은 관광 자원이 되죠. 두 번째는 국토가 길어서 여러 기후 및 자연 환경을 제공한답니다. 일본의 국토는 북쪽의 홋카이도부터 남쪽의 오키나와까지 길게 자리 잡고 있죠. 북쪽의 눈축제를 즐길 수도 있고 남쪽의 남태평양 기후를 느낄 수도 있답니다. 계절에 따른 변화가 있지만 겨울을 만끽하고 싶다면 홋카이도, 남태평양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오키나와를 가서 즐길 수 있답니다. 봄에는 아래쪽부터 벚꽃이 피기 시작해 북상하면서 한 달 이상 꽃놀이를 즐길 수 있죠. 가을의 단풍은 반대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죠.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풍광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죠. 세 번째는 치안이 좋고 친절한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외국 관광을 떠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치안이죠. 타국에 가서 안전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면 모두가 꺼려하기 때문이죠. 각국 정부에서도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는 자제를 요청하죠. 이런 면에서 일본은 안전한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밤에 혼자 다녀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나라죠. 그리고 친절한 국민으로 알려져 있어요. 속내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외면적으로 친절하면 관광객 입장에서 호감을 갖고 편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죠. 좋은 인상을 갖고 떠나면 나중에 재방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 치안이나 친절은 좋은 관광 자원이랍니다. 네 번째는 깔끔하고 맛있는 음식이랍니다. 일본의 음식은 눈으로 먹는다고 할 정도로 모양을 중시 여기죠. 일단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좋다고 하듯이 깔끔하고 맛있어 보이는 모양이 군침을 삼키게 하죠. 또 세계적으로 알려진 음식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즐겨 먹는 일본 음식으로 스시, 일본 라면, 돈카츠, 다코야끼, 오코노미야끼, 샤브샤브, 스키야끼, 규동, 소바 및 우동 등 다양한 요리가 있답니다. 와가시라 하여 일본 전통 과자도 예쁜 모양과 달달한 맛으로 인기가 높아요. 일본 음식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도 잘 맞는 편이죠. 우리의 된장인 미소나 간장도 우리 입맛에 맞고 외국인들이 독특한 냄새로 싫어하는 나또는 우리의 청국장과 비슷하여 우리 입맛에 맞기도 하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호불호는 가리기는 하죠. 대체적으로 일본 음식은 깔끔하고 맛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섯 번째는 외세 침입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600번 이상의 침입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일본은 섬나라의 지리적 여건으로 외세 침입이 거의 없었답니다. 외세 침입이 없었다는 것은 문화유산이나 유서 깊은 건물이 파괴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일본의 가장 오래된 건물로 607년에 지어진 나라현의 범용사호 층탑, 623년의 약사열애상 등 7세기, 8세기 불상도 많이 남아있답니다. 이처럼 외세의 침입이 없었다는 점은 일본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거죠. 마지막으로 역사적 배경으로 상킹고타이가 있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통일한 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봉건 영주를 견제하기 위해 3대인 도쿠가와 이에미츠가 1835년에 시작한 제도로 각 다이묘들은 1년 단위로 에도와 자신의 영지에 번갈아 머무르게 했답니다. 다이묘들이 막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면서 동시에 에도에 머무는 동안 다이묘의 가족을 인질로 삼아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려는 목적이었죠. 18세기 에도의 인구 중 4분의 1인 25만 명이 상킹고타이의 인구였다고 해요. 각 지역의 다이묘들이 수천 명씩 이끌고 이동하는 상킹고타이는 일본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다이묘들이 에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교통과 숙박업이 발전했으며 상업과 무역도 활발해졌다고 해요. 도로와 교통 인프라의 발전은 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경제활동을 증진시켰답니다. 일본의 각 지역의 숙박업, 온천, 음식 등 관광자원이 발달한 역사적 배경이라 할 수 있어요. 각 숙박업소에서는 좋은 시설과 맛있는 음식, 친절한 서비스 등을 내세워 행렬을 유치하기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와 음식을 제공하려고 노력해 지금의 관광자원이 된 거죠. 각 지역의 특색이 있는 음식이나 온천, 특산품 등은 대부분 당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 많아요. 상킹고타이는 막부 정권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였지만 권력 강화와 함께 일본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문화 발전을 촉진한 중요한 제도였답니다. 이 제도로 인해 각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관광자원이 발달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찾고 있답니다. 우리도 K컬처를 비롯해 자연환경, 음식, IT 기술을 잘 활용하여 우리만의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면 일본 못지않은 관광대국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